안녕하세요, K군입니다. 오늘은요, 연애 이야기이면서도 심리적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사람은 누구나 자존감을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자기 스스로의 어떤 존재감을 느끼지 못하면 사람이 기분이 안 좋아지잖아요. 자기 스스로의 존재감은요, 영역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할 때 느끼는 재미,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다가 그걸 달성했을 때 느끼는 성취감. 근데 자존감의 가장 큰 영역은요, 타인으로부터 받게 되는, 타인에게서 느껴지는 나의 위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이니까요, 인간끼리의 어떤 관계를 하고요, 그 관계 안에서 상대를 통해서 나의 존재감을 느낀다는 거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또 도드라지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부분은 언어일 거고요.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정중한 표현을 내가 듣게 되면 내 자존감이 높아져요. 내 자존감이 막 높아지면요, 나도요, 그렇게 나를 대해주는 상대를요, 함부로 대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식당에 갔어요. 근데 그 식당의 직원분이요, 나를 되게 친절하고 우아하게 대해줘요. 그럼 우리 그런 직원분들한테 함부로 대하기가 참 어렵죠. 오히려 그렇게 대하는 직원분들을 대하면 나도 그분을 좀 정중하게 대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혹자들이 이런 말을 하죠. 나를 지키는 방식은요, 친절하게 사람을 대하는 거다.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 뭐 이런 말하고 좀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를 상냥하게 대하는 사람에게는요, 나도 말투가 부드럽게 나간다는 거죠. 왜냐면요, 나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나를 좋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그 사람으로부터 나의 이런 모습을 계속 유지받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를 계속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길 바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걸 우리가 심리학적 용어로 하자면 내 편 만들기,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 편이다, 이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는 거고, 내 편인 사람을 잃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긍정적으로 대하는 사람을 내가 초를 쳐서 나와의 관계를 엉망으로 만들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가 나를 존중해주고요, 높여주고 긍정적으로 바라봐주고 있으니까 나는 그 사람 때문에 꽤 귀한 사람 같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요, 내 편으로 계속 두고 싶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요, 나를 그런 사람을 계속 인식하려고 나도 모르게 나를 위해서 그 사람을 높여주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럼 반대로 나에게 어떤 사람이 함부로 대하면요, 나를 무시하면요, 우리는 사람이니까요, 나를 지키려는 그런 본능이 발동하거든요. 그래서 지지 않으려고요. 나도 상대에게 같은 급으로 말을 하거나 지지 않으려면 조금 더 과한 표현을 하거나, 그리고 상대가 이미 나를 대하는 태도가 별로라서요, 굳이 저 사람은요, 내 편으로 만들려고 하는 노력까지는 안 하려고 해요. 나를 좋게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기에는요, 내가 너무 구걸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 느낌이 들면 내 스스로가 비참해지잖아요. 이러한 것들이요, 개개인의 환경에 노출됨에 따라서 학습 효과로도 나타나요. 예를 들면 거친 환경에서 대화를 하는 그런 직업을 가지신 분들, 그런 분들은 성격적인 부분이라기보다 환경적으로 부드럽고 섬세하게 감정 표현을 하거나 상대를 높여주는 표현들을 잘 못하실 수 있어요. 거칠고 험한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는 어부들을 예를 들면 그 바다 위에서 큰 소리가 나고 거친 환경이다 보니까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대화 자체가 되게 러프하겠죠. 크게 소리치고 간결하면서 과격한 표현들, 그러니까 정보를 빨리빨리 전달하는 데 목적을 두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환경에 오래 계신 분들은요, 본인들이 쓰는 말들에 대해서 이게 거칠다, 상대에게 기분이 나쁠 수도 있다, 이런 생각들을 전혀 안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그 말을 쓰시고 그 말에 익숙해지니까 그게 그냥 당연한 디포트 값이 되겠죠. 그래서 그 안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서로 전혀 기분 나빠하거나 상처받는 그런 일들은 없을 거예요. 그럼 반대로요, 어린이집이나 학생들을 대하는, 그러니까 조금 부드럽고 유하게 대해야 되는 그런 직업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말 한마디 한마디가 되게 섬세하고 선한 느낌을 풍길 수밖에 없겠죠.
어쩌면 아이들은요, 우리를 가르치는 선생님이라고 하잖아요. 그 호기심 가득 차 있고, 막 순수한 그런 마음의 아이들을 대하고 있으면, 그들은요, 또 순수하고 맑게, 부드러운 표현으로 우리한테 말해오죠.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대하다 보면, 우리가 진짜 그런 말투도 예뻐진 어른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아이들은요, 어른인 나를 믿고 따르고 의지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아이에게요, 어떤 실망감을 주지 않으려고 되게 많이 노력한다는 거죠. 어떻게든 그 아이가 뭔가를 요구를 하면 해결해 주려고 하고, 그 아이를 달래주려고 하고, 부드럽게 섬세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거겠죠. 이 말은요, 결국 우리는요, 말투라는 부분을 어떤 환경이냐, 또 어떤 사람과 있느냐에 따라서 닮아갈 수도 있다는 거죠. 같이 있는 사람의 말투가 예쁘면요, 우리는 그거를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따라하고 있어요. 개그맨이요, 유행어를 만들었을 때 그게 재밌다고 느껴져야 우리는 그걸 따라하거든요. 또 뭐 영화나 드라마나 거기서 어떤 사람이 한 말이 너무 멋있게 느껴지면 우리 그것도 따라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평상시에 이걸 한번 적용해 볼까요? 내가 마주하는 사람과 어떤 말투나 기분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면 그걸 지적하면서 그 사람의 말투를 바꾸려고 하시나요? 아니면 그 사람이 내 말투를 좀 따라하고 싶게 만드는 그런 유혹의 스킬을 쓰시나요? 심리적으로 가장 힘이 좋은 건요, 강압이 아니라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라는 욕구가 가장 큰 동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말투를 지적하기보다 내가 예쁜 말을 자꾸 쓰다 보면 상대방도 내가 쓴 말투로 인해서 기분 좋아지는 그런 순간들처럼 내 말투를 따라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게 가장 큰 무기라는 거죠. 실제로 우리 생활에 이런 게 참 많아요. 유명한 가수가요, 10대 청소년들에게 너희들 앞으로 옷을 이렇게 입어라, 머리 스타일은 이렇게 해, 이런 걸 강요하지 않거든요. 그 가수들은요, 그 무대 위에서 자신만의 색깔로 멋지게 공연을 해주고 자기 세계에 빠져서 10대 청소년들에게 보여줘요. 근데 그걸 바라보는 10대 청소년들이요, 그게 너무 멋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따라하고 싶어지는 거겠죠. 그러면 우리 마음도 한번 들여다볼까요? 나도 그렇잖아요. 내가 저 사람의 저 모습이 좋으면 그걸 따라하고 싶어지고, 저 사람 저런 거 너무 싫다라고 하면 난 그걸 안 하고 싶어지는. 그러면 내가 대하는 어떤 상대방, 그 상대방의 말투를 좀 바꿔보고 싶다면요, 그 상대방의 말투가 바뀔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줘 보는 게 맞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